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. 국민의당 사정 참으로 복잡합니다. 미래도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. 자, 어떻게 헤쳐나갈까요? 당장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이것도 궁금하고요. 그 이후는 또 어떻게 새로운 비전을 찾을지 이것도 궁금한데, 자,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목소리가 밝지가 않으십니다, 의원님. 네, 별로 안녕치 못합니다. 지금 당 분위기가 어떻습니까? 조금 어수선하다 그럴까요? 그러니까요. 그런 분위기죠. 네. 근데 좀 이전부터 여쭤볼게요. 1년 전에 광고비 리베이트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때 진상조사를 그러니까 직접 네. 진두 지휘를 하셨잖아요, 의원님께서. 네, 그렇죠. 자, 그때 어떤 그 내부 진상조사를 벌였던 그 경험에 기초해서 볼 때 지금 당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상조사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세요? 그건 제가 예. 작년 그 여름에 그 리베이트 그거를 갖다가 좀 조사했던 것하고 요번하고는 좀 사안이 다릅니다. 예. 네, 그 당시에는 제가 할 수 있던 것은 이른바 그 통장 같은 거 그 사람들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? 예. 네, 그래서 그 회사 이런 거 볼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금의 흐름을 갖다가 볼 때 조금 바깥에 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이는 면이 있지만은 예. 저는 확신을 가지고서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도저히 될 수가 없다. 저는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. 이제 그건 또 그 당시 또 언론 보도가 너무 우리한테 부정적이게 해서 그때 아마 의원님이 기소하기 힘들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. 네, 검찰 망신당할 거다. 제가 그렇게 했다고 예. 당내에서는 저 사람이 좀 뭘 믿고 저러느냐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랬다고. 나름 확신을 갖고 계셨다는 말씀이잖아요. 네, 정치자금법 위반은 절대로 구성 요건이 안 된다고 좀 확신을 했습니다. 근데 그럼 이번 건은요 어떻게 보세요? 이번 건은 주로 사실 문제 아닙니까요? 예. 어떤 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그 신뢰관계에서 당내 주요 관련된 주요 인사들이 예. 하는 말, 막 그것을 통해서 비춰볼 수밖에 없죠. 네.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 한 2시간 전쯤에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의원이 발표한 내용 혹시 접하셨습니까, 의원님? 네, 저도 보도 봤습니다. 그러니까 5월 1일에 그러니까 이유미 씨가 이것도 조작된 건데 그 카톡 대화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준 것을 이준서 씨가 5월 1일에 박지원 당시 선대위원장한테 문자로 보내줬고 메시지로. 그런데 이걸 비서관 차원에서 하고 보고는 안 해서 박지원 당시 선대위원장은 몰랐다. 이런 요지의 발표가 있었는데 납득할 만한 발표라고 보세요? 네, 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. 왜냐 그러면 예. 일단은 그 박지원 대표 무지하게 바쁜 사람입니다. 네. 손담아까지. 그리고 이준서 씨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예. 아마도 이준서 씨가 보낸 메시지를 박지원 대표가 봤다 하더라도 네. 뭐 이건 뭐 별거 비중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간과했을 가능성이 많죠. 그리고 네. 이준서 씨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당 대표이자 선대위원장한테 예. 직접 연락했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생뚱맞은 겁니다. 네. 그래요. 볼 때는 예. 그 김관영 그 의원이 네. 대충 얘기한 거 나는 그런 것이 그 좀 진실에 가깝다고 보고 또 하나는 네.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네. 예. 우리가 후보와 당 대표 및 선대위원회 그다음에 선대본부 여러 가지 팀이 있는데 그게 즉시 유기적으로 소통이 신속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우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좀 부끄러웠지만 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예. 네,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인다면은 이것은 그 박지원 대표한테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도 이용주 의원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요? 네, 그러니까 이준서 같은 사람도 이게 말하자면 이 개통 이런 거에 대한 뭐 전혀 좀 오리엔테이션이 없었지 않은가 예.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하나가 더 생기는 건데요. 지금까지 이제 등장하고 있는 당내 인물을 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공명선거 추진단 인사들이 전부 아닙니까? 그러니까 발표 과정에서. 근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 내용을 그 박지원 선대위원장한테 그 메신저로 보낼 정도라면
그 다른 당내 인사에게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 내용 뭐 그 음성 파일이든 카톡 화면이든 이것들을 공유하면서 이야기했을 개연성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? 근데요,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이준서 씨가 자기가 뭐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지휘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, 또 과연 그렇게 좀 비중 있게 딴 사람들이 생각했겠느냐, 이런 문제가 있죠. 네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오후에 나온 또 하나의 뉴스가 이유미 씨의 변호인인 차현일 변호사가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최측근으로 꼽히는 송강 변호사하고 같은 변호사 사무실을 쓰는 사람이다.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. 자, 이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?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기사만 봤을 뿐이고 어떤 사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네. 모르겠는데 그 전부 나이도 젊고 하니까 혹시나 뭐 좀 젊은 층들 간에 이런 소통이 있지 않았는가. 네. 말하자면 그런 30대끼리. 예.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상상하는 거 외에는 제가 답할 길이 없습니다.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. 그러니까 그럼 이유미 씨가 직접 예를 들어서 뭐 송강 변호사하고 연락을 해서 차인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상 주변에서 누군가 또 연결을 해줬다 이런 추측도 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? 어쩌면 직접 알 수도 있고. 네. 그렇죠. 또 이준서 씨가 또 알 수도 있는 거죠. 왜냐 그러면 이게 이른바 좀 30대 뭐 이런 사람들끼리 나름대로 어떤 네트워크 같은 게 있다고 보는 거죠. 네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뭐 사실관계는 지금 검찰 수사 중이고 또 뭐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. 많은 지금 정치적인 그 문제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포괄적인 책임 문제 그래서 입장 표명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세요? 저는 좀 진작에 어제나 그제 좀 뭐 유감 표명 사과 같은 걸 좀 했어야 나았다고 생각하죠. 무엇보다도 자기를 지지하고 따랐던 사람 또 안철수 전 대표가 그야말로 자기가 데려온 사람 아닙니까? 예. 이준서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냈고 네. 또 하나는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아니었습니까? 네. 그 국민의당 선대 본부가 엉성해서 이런 참사를 빚은 거 아닙니까? 예. 검증을 못한 거죠. 기자가 단독 보도를 가져왔다고 해서 신문에 그냥 실립니까? 데스크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? 당연하죠. 예. 이런 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로서 유감 표명하는 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.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그러면 입장 표명을 안 하는 걸까요? 못 하는 걸까요?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. 그거는 저한테 물어볼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지난 1년 전의 사례하고 이제 자꾸 비교가 되니까 그런 건데 사실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뭐 포괄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취할 액션, 거리가 없다 이런 지적도 좀 있더라고요. 네, 사실 뭐 안철수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 이렇게 사과 유감 표명 외에는 별로 할 게 없죠. 작년에는 당대표직을 그만뒀는데 저는 그때 반대했어요. 왜냐 그러면 지금 여론은 굉장히 우리한테 험악하지만은 내가 볼 때 이 정치자금법 이 구성 요건이 안 된다. 난 그래서 굉장히 말렸다고요. 그런데도 그냥 그 대표직을 던진 거군요 그때는. 내가 그래서 좀 그 당시 좀 서술한 면도 있었고 또 이 안 전 대표 이분이 뭔가 한번 꽂히면은 이게 그냥 그대로 가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. 그렇게 보셨군요. 그러면 그 일각에서는 이번에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입장 표명한다면 그 내놓을 수 있는 조치라는 게 무슨 뭐 그 대선 불출마 선언이나 정계 은퇴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입장 표명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. 뭐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은 뭐 자유죠. 그러나 현재 뭐 선거 끝날 지 얼마 안 됐는데 대선 뭐 너무 먼 얘기입니다. 그렇죠. 당의 그러니까 그 미래 어떻게 진단하세요? 솔직히. 그렇죠.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각하면은 우리 당도 참 어렵다고 봐야죠. 그것은 뭐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은 뭐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뭐 자유한국당은 뭐 TK 때문에 조금 뭐
나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수도권 선거에서 예. 민주당이 압승을 거둬서 압승도 뭐 유례없는 압승을 거둔다면은 나머지 세 정당 다 어렵습니다.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. 내년 지방선거에서. 네, 이렇게 가면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. 그러면 이른바 다당제 구도 자체가 또 그러니까 무너질 수도 있고 국민의당의 존립 기반 자체도 그러니까 휘청일 수도 있다는 이런 진단이시고요. 네, 그건 또 이런 문제뿐 아니라 예. 사실 우리 다 아시겠지만 어떤 계기에 총선에서 유권자의 반란이 생겨서 네. 3당이 생기죠. 예. 그러나 대통령제, 소선구제, 승자 완승 시스템입니다. 그러다 결국에 양단제로 회귀하는 곳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런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네. 당장은 또 이제 당이 뚜각뚜각 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거대한 그 민주당 여당을 견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이 당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고요. 좀 다른 문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자, 내일 그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. 지금까지 한번 쭉 살펴보셨을 텐데 일단 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아마도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서 가장 많은 기사를 생산한 후보자로 기록될 겁니다. 그래요? 이제 아시겠어요? 자국 깨면 안 좋은 기사가 나오니까 말이죠. 오늘 오후에도 몇 개 더 나왔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만큼 끝도 없이 나오죠. 의혹이 많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뭐 의혹이란 말을 붙이기도 어려운 굉장히 부정적인 사실이 그냥 종류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도로교통법 뭐 여러 가지 뭐 줄줄입니다, 줄줄. 지금까지 그 진행된 청문회를 좀 보면은 청문회 열리기 전에 언론 지면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의해서 제기됐던 의혹 이 가운데 일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당사자가 그 소명을 하면서 좀 부풀려졌던 측면도 있구나. 뭐 이런 식으로 전달된 경우도 있는데 조대엽 후보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?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. 그리고 또 조대엽 후보자가 아주 뻔한 그 거짓말 해명을 몇 번씩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자기는 사회이사가 된 걸 몰랐다.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? 그럼 우리가 그 등기를 하는데 어떻게 인감증명 없이 인감도장 없이 되느냐 그랬더니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근처 살고 있는 후보자가 살고 있는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을 본인이 띄어간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? 거짓말을 부인하고 이전 더 이상 부인할 수도 없죠. 거짓말을 갖다가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이런 것이 뭐 그것만 가지고서도 장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요. 혹시 그러면 지금 너무나 심각한 이건 결격 사유라고 보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? 그다음에 대학 교수로서 영리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?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됐고 영리 회사의 경영에 관여했고 뭐 이런 거 사립학교 위반해서 대학 교수로서 파면당할 사유죠. 그래요. 실제로 연세대학교 황상민 교수가 그런 이유로 학교에서 해임당했습니다. 교수에서도 해임당할 사람을 장관을 임명한다.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? 그러면 내일 청문회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호전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하시는 거예요? 저는 없다고 그럽니다. 그리고 어제 오늘 사이에서 또 나온 것이 종합소득세 탈루 의혹인데 이것도 거진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. 지금까지 뭐 증여세를 갖다 안 낸다 그래서 뒤늦게 낸다 보면은 그 액수는 되게 수천만 원이고 세금은 몇백만 원인데 지금 이 자유한국당에서 그 자료를 갖다 보면 부부가 거의 3억에 가까운 종합소득세를 지난 5년간 탈루했기 때문에 세금을 낼 것 같으면은 가산세 붙여서 1억 이상의 세금을 더 내게 될 상황이죠. 이렇게 많은 거액의 세금 탈루 후보가 있었는가 말이죠. 처음 들어보지 않습니까? 억대 소득 탈루. 알겠습니다. 소득세 탈루 말이죠. 아무튼 뭐 내일 진행될 청문회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. 마지막으로 이 점을 좀 여쭤볼게요. 그러니까 그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당 소속 예를 들어서 김동철 의원의 어떤 평가도 상당히 이제 셌는데요.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각에서는 또 이런 시선을 내놓기도 합니다. 지금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이 복잡한 당의 문제 때문에 더 강경 모드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. 이런 쪽 분석을 하는 시선도 있습니다. 이런 시선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? 아니 그거는 이게 복잡한 일은 그저께 발생했나요? 그저께 발생했나요?
청문은 벌써 2주일 전부터입니다. 네. 그러니까 다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까지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? 다 마찬가지죠. 송영보다 이것은 뭐 우리가 이른바 그 신삼종 세트에서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은 이미 뭐 2주 이게 처음부터 네. 나온 얘기고 우리 당의 이번 발생은 오늘이 3일째인가요? 4일째인가요? 그렇게 되죠? 발표가 월요일에 했으니까 오늘이 3일째죠. 3일째죠. 그러니까 이건 그 시간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죠. 알겠습니다. 아무튼 뭐 좀 내일 청문회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, 의원님. 네.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. 고맙습니다. 지금 당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상조사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세요? 그건 제가 작년 그 여름에 그 디베이트 그거를 갖다가 좀 조사했던 것하고 이번하고는 좀 사안이 다릅니다. 네, 그 당시에는 제가 할 수 있던 것은 이른바 그 통장 같은 거 그 사람들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그 회사 이런 거 볼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금의 흐름을 갖다가 볼 때 조금 바깥에 보기는 좀 이상해 보이는 면이 있지만은 저는 확신을 가지고서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도저히 될 수가 없다. 전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건 또 그 당시 또 언론 보도가 너무 우리한테 부정적이해서 그때 아마 의원님이 기소하기 힘들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. 네, 검찰 망신당할 거다. 제가 그렇게 했다고 당내에서는 저 사람은 그런 것이 그 좀 진실이 가깝다고 보고 또 하나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가 후보와 당 대표 및 선대위원회 그다음에 선대본부 여러 가지 팀이 있는데 그게 즉시 유기적으로 소통이 신속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우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좀 부끄러웠지만 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인다면은 이것은 그 박지원 대표한테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도 이용주 의원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요? 그러니까 이준서 같은 사람도 이거 말하자면 이 개통 이런 거에 대한 뭐 전혀 좀 오리엔테이션이 없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하나가 더 생기는 건데요. 지금까지 뭘 믿고 저러느냐 뭐 날 믿고 그랬다고. 나름 확신을 갖고 계셨다는 말씀이잖아요. 정치자금법 위반은 절대로 구성 요건이 안 된다고 좀 확신을 했습니다. 근데 그럼 이번 건은요 어떻게 보세요? 이번 건은 주로 사실 문제 아닙니까요? 어떤 뭐 무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신뢰관계에서 당내 주요 관련된 주요 인사들이 하는 말, 막 그것을 통해서 비춰볼 수밖에 없죠.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 한 2시간 전쯤에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의원이 발표한 내용 혹시 접하셨습니까, 의원님? 네, 저도 보도 봤습니다. 그러니까 5월 1일에 그러니까 이유미 씨가 이것도 조작된 건데 그 카톡 대화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준 것을 이준서 씨가 5월 1일에 박지원 당시 선대위원장한테 문자로 보내줬고 메시지로. 그런데 이걸 비서관 차원에서 하고 보고는 안 해서 박지원 당시 선대위원장은 몰랐다. 이런 요지의 발표가 있었는데 납득할 만한 발표라고 보세요? 네, 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. 왜냐 그러면 일단은 박지원 대표 무지하게 바쁜 사람입니다. 손담아까지. 그리고 이준서 씨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아마도 이준서 씨가 보낸 메시지를 박지원 대표가 봤다 하더라도 뭐 이건 뭐 별거 비중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간과했을 가능성이 많죠. 그리고 이준서 씨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당 대표이자 선대위원장한테 직접 연락했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생뚱맞은 겁니다. 제가 볼 때는 그 김관영 그 의원이 대충 얘기한 거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. 국민의당 사정 참으로 복잡합니다. 미래도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. 자, 어떻게 헤쳐나갈까요? 당장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이것도 궁금하고요. 그 이후는 또 어떻게 새로운 비전을 찾을지 이것도 궁금한데 자,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목소리가 밝지가 않으십니다, 의원님. 네, 별로 안녕치 못합니다. 지금 당 분위기가 어떻습니까?
조금 어수선하다 그럴까요? 그러니까요. 그런 분위기죠. 네. 근데 좀 이전부터 여쭤볼게요. 1년 전에 광고비 리베이트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때 진상조사를 그러니까 직접 네. 진두 지휘를 하셨잖아요, 의원님께서. 네, 그렇죠. 자, 그때 어떤 그 내부 진상조사를 벌였던 그 경험에 기초해서 볼 때